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땅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천한 몸종이라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무시받던 한 여인이 끝내 모두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가장 가혹하게 짓밟았던 시아버지가 훗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틀렸다며 목 놓아 통곡하게 된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 궁궐 담장과 맞닿을 듯 거대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좌이정 민대감. 성질이 불과 같아 한번 노하면 하인 10명이 벌벌 떠는 인물이었고 체면과 가문의 격식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집엔 수십 명의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연화. 가난에 치여 10살도 채 되지 않아 팔려온 아이였지요. 나이를 먹어도 연화는 달랐습니다. 다른 몸종들이 눈치를 보며 피할 때 연화는 눈을 들어 상황을 살폈고, 다른 아이들이 힘든 일에 불평을 늘어놓을 때 연화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일을 끝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하나 있었는데요. 연화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책 한 권을 주워 혼자 밤새 읽고 또 읽으며 조선의 글자를 독학으로 깨친 것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더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저엔종이잖아. 연화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를 참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민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겸은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올바른 선비였고, 둘째 이도현은 노름판과 술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문제아였지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겸이 달빛에 이끌려 뒤뜰을 거닐다 장독대 귀퉁이에 쪼그려 앉은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닳고 닳아 표지도 없어진 책 한 권,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읽는 모습이었지요. 이겸은 발소리를 죽이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화야,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게냐? 연화는 화들짝 놀라 책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감히 제가 글을 읽다니. 그런데 이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웃으며 말했지요. 숨기지 말거라.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었던 연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겸이 읽은 책 이야기를 꺼내면 연화는 자신만의 생각을 조심스레 내놓았고, 이겸은 그 생각들이 놀랍도록 깊고 섬세하다는 걸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선명히 느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연화도 알고 있었지요. 자신의 가슴 한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둘은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건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우연히 뒷마당을 지나던 민대감의 눈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온 것이죠. 이겸아. 그 고함 소리 하나에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민대감은 연화의 팔을 잡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천한 종년이 감히 우리 가문을 넘봐. 철썩. 연화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겸이 달려와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연화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민대감은 아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내 혼처는 이미 명문가 규수로 정해두었다. 저 계집을 다시는 사랑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 뒤로 연화에게 주어진 일은 더 힘들고 더 외지고 더 이름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곳간 정리를 하던 중 구석에 쌓인 오래된 장부들을 발견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펼쳐든 순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쌀의 양, 비단의 수,
은전의 흐름. 무언가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연화는 촛불을 당기며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누군가 집안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둘째 아들 이도현이었습니다. 노름빚을 갚기 위해 집안 재산을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관청에서 민대감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사실이 드러나는 날엔 민대감 집안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촛불이 2번 꺼지고 다시 켜지는 동안 그녀는 숨겨진 돈의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해 나갔지요.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는 마당을 가로질러 연화는 조용히 민대감의 방 앞에 섰습니다. 정리된 새 장부를 문지방 앞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아침, 민대감의 방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관청 관리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민대감의 손에는 이미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정리된 장부가 있었지요. 위기는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민대감은 바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밤 곳간을 드나든 사람이 연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방 안에 홀로 앉은 민대감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종년이 이걸 해냈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대감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 계집이 너무 영리해. 언제 어느 때 이 집안을 뒤집어 놓을지 몰라. 자신을 살려준 손을 그는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드러날 뻔한 위기를 넘기자 둘째 이도현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연화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도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대감의 금비녀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비녀는 연화의 방 이불 아래에서 발견되었지요. 하인들이 모두 연화를 에워쌌습니다. 도둑이다. 역시 종년은 종년이야. 연화는 고개를 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대감은 차갑게 눈길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당장 내쫓아라. 폭풍우가 쏟아지던 밤 연화는 두 손을 묶인 채 산길로 끌려갔습니다. 울부짖는 바람 소리, 발밑을 흐르는 빗물, 그리고 절벽 끝, 등을 떠미는 손. 깨악! 연화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가 죽었다는 소식의 이겸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밥도 물도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며칠을 그 안에서 지냈지요. 반면 이도현은 비웃었습니다. 겨우 종년 하나 사라진 것뿐이야.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민대감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한 건 하인들이 이유 없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곳간에는 쥐가 들끓었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는 약속을 깨고 이름을 빌려줬던 관계는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이도현의 노름빚은 더 깊어졌고 집안 재산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연화가 억울하게 죽어 원혼이 된 것이야. 하지만 그건 귀신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있었기에 유지되던 것들이 그녀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3년이 흘렀습니다. 그해 여름, 한양 전역에 역병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변방에서 시작된 병이 보름도 지나지 않아 한양 성 안까지 스며들었지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쓰러졌고 의원들조차 모르겠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이상한 소문 하나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흰 잠옷을 쓴 여인이 병든 사람들 사이를 홀로 누비며 한 명 한 명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쌀로 끓인 죽을 나누어주고 혼자 죽어가는 노인들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를 하얀 부처님이라 불렀습니다. 이겸은 그 무렵 직접 역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 나섰지요.
그러다 어느 밤 좁은 골목 안 아이에게 죽을 먹이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흰 잠옷이 등불에 일렁였습니다. 이겸은 아무 이유 없이 발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습니다. 장옷 아래로 보이는 손, 아이를 토닥이는 동작,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스치는 눈빛. 이겸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아! 여인이 멈췄습니다. 돌아서려 했지요. 이겸이 달려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연아는 천천히 장옷을 걷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얼굴, 그리고 눈물 한 줄기.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이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연아는 이야기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그 밤, 기적처럼 계곡의 낮은 물웅덩이 위로 떨어져 뼈가 부러졌지만 목숨은 건졌다고. 그리고 이튿날 새벽 산을 내려오던 노의원이 그녀를 발견했다고. 노의원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를 돌보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주었지요. 연화는 그 밑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약초를 구별하는 법, 맥을 짚는 법,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이겸이 물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았느냐? 연화는 잠시 먼 곳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미워하는 일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겸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역병은 민대감의 집에도 번졌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이 먼저 쓰러졌고 이틀 뒤에는 둘째 이도현마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의원이 여러 다녀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민대감은 허탈하게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흰 잠옷을 입은 여인. 3년 전 이 집 마당에서 뺨을 맞았던, 3년 전 비오는 밤 산길로 끌려갔던 연하였습니다. 민대감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네가 어찌 여기에?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와 약탕기를 화로 위에 올리고 약재를 하나씩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뺨 때린 사람, 자신을 내쫓은 사람,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 그 집의 사람들을 연하는 마치 처음 만난 환자를 대하듯 하나하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은 그 모습을 방문 너머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약기운에 정신을 차린 이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대감이 다가섰습니다. 금비녀는 제가 숨긴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부도 제가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절벽에서 연하를 민 건 저였습니다. 민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도현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하는 저를 살렸습니다. 민대감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연하 앞에 섰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선 최고의 벼슬아치 좌이정 민대감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천하고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걸 끝내 몰랐다. 천한 것은 저 계집이 아니라 나였어.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그해 가을, 연하와 이겸은 혼인했습니다. 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당에는 연하가 살렸던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와 말없이 꽃 한 송이씩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혼인 후에도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신분이 높아진 뒤에도 역병이 돌 때 제일 먼저 가장 가난한 골목으로 들어갔지요. 민대감은 남은 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이도현은 모든 재산을 팔아 빚을 갚고 작은 농가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속죄였지요. 연하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사람이 아프면 고쳐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나누고, 추우면 곁에 있어 주었을 뿐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항상 그런 것들로 시작되지 않았던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온기로.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이 바라봐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연하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